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함양의 지리산 풍경길이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대한민국 관광도로 국내 1호로 선정됐습니다. 단순히 경치 좋은 길을 넘어서 자연과 전통, 휴양과 삶의 이야기가 하나의 도로 위에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리산 풍경길과 함양군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함양군수 함께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서 함양의 지리산 풍경길 얘기로 출발했습니다. 국내 1호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이 됐다. 네. 군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관광도로 선정은 단순히 명칭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함양이 그동안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켜오고 활용해온 방식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지리산과 덕유산의 풍경이 감상의 대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잘 활용하여 서로 연결해 나가는 공공관광 자산으로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1호 대한민국 관광도로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그 선도적 의미가 큽니다. 이제 우리 군 단위 지역도 충분한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국가관광 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정을 우리 함양 관광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동시에 그에 걸맞는 품격과 완성도를 갖춰야 하는 책임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때이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이후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변화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직 지정된 지 오래되지 않아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장 큰 변화를 느끼시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이미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관광도로로 지정된 이후 지리산 풍경길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길을 단순히 이동하는 도로가 아니라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길이었지만 요즘은 잠시 멈춰서서 풍경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걸어보는 이른바 머무르는 길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안내 체계와 또 경관 관리, 휴식 공간 같은 기본 인프라를 갖춰지면 체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또 소규모 숙박시설 같은 곳에 이용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이제는 달라졌다 하는 것을,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함양군의 관광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뜻깊은 지점이 생겼다,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민선 8기 들어서 함양군의 관광 정책을 종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예. 관광을 사업이 아니라 산업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 예전에는 관광지가 흩어져 있고 또 축제나 한 번의 이벤트성 중심으로 단발성에 접근을 했다면 민선 8기에서는 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서 무엇을 새로 만드느냐보다 이미 우리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작동시키느냐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예. 관광을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관광이 스스로 돌아가고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그저 산으로 인식되었던 자연을 체험과 참여가 결합된 관광 산업의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 예. 이것이 민선 8기의 관광 정책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험과 그리고 참여가 결합된 관광 자산이라는 시각. 네. 그러면 여기서 군수님 당연히 오르고 함양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함양 관광에 있어서 이 오르고 함양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콘텐츠입니까? 네, 오르고 함양은 체류와 또 재방문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우리 함양 관광의 콘텐츠입니다. 예.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찾게 만드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산을 하나씩 오르면서 목표를 세우고 완등 인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함양을 다시 재방문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고 함양 참여자는 16,000명이 넘었고 15자를 모두 완등한 완등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오르고 함양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5년도 상반기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6.9%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는 함양이 체험 중심의 체류 재방문 관광지로 이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앞서 말씀하신 것은 함양 관내 해발 1000m 이상 15개 명산을 등반하고 이제 앱을 통해서 정상에서 사진 인증하면 이제 기념품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 쭉 오늘 군수님 말씀 듣게 되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구경거리, 볼거리 이렇게 그치고 끝이 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의 소득과 또 일자리로도 이어지게 하는 그런 그림까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군정을 펼칠 때 경계해야 되는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군정에서 관광 정책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콘텐츠로 경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관광객 수를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차별성 없는 관광은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희석시키고 소모적인 예산을 투입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은 새로운 것을 무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진 자연과 길, 산과 숲,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우리 지역 내 마을과 사람과 어떻게 연결하고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사람이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하시고 또 군정을 펼쳐가면서 시간이 이제 민선 8기 후반에 다다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족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는 군정 변화가 있었다. 좀 어떤 걸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변화는 군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 이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면 민선 8기에서는 그 정책이 우리 국민들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방향과 구조를 더 중시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양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확실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방향성 설정에 무게감을 두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군수님께서 민선 8기 시작 당시에 함양이 지방 소멸 위험 지수 5등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눈앞이 좀 깜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진단하셨고 또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도 듣겠습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어려움 현실 앞에 있었지만 예.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떠나는지 또 왜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는지 이 구조적인 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이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사람이 와도 살 집이 없고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이 없다면 어떤 인구 정책을 하더라도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에 쓰기보다는 청년 공유주거나 임대주택, 누이센터처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정주 기반을 만드는 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기금을 활용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은 계속 나옵니다만 단기적인 뭐 수치 그리고 결과 도출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착 구조의 견고화라고 할까요? 네. 여기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군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 정착 구조를 예를 들어 뭐 3요소 같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일자리와 주거 예. 그리고 돌봄과 교육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돌봄과 교육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장기적으로 머무르고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도 우리 군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군수님 자연스럽게 청년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뭐 귀촌 정책 이쪽으로도 질문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장에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시면서 발견했었던 뭐 확실한 변화의 조짐, 성과들도 있었을 것이고 야 이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극복해야 되는 과제다. 이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함양에서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이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관심조차 없던 분들이 이제는 주거는 어떤지, 일자리는 있는지, 또 아이 교육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가장 큰 과제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숙제이기도 한데 정착의 마지막 관문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촌 고령화 문제도 이미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난 이 대응하기 위해서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청년 농업인 정책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들이 추진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사람을 채울 수 있는 인력 보충의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농업 구조의 대전환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까지도 아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이 인력을 보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농업을 개인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센터는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고 청년 농업인 정책은 농업을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입니다. 예. 여기에 기계화와 위탁 영농이 더해지면서 농업의 부담은 줄여들고 생산성과 지속성은 높이는 구조로 전환을 해가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고령 농가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 정책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세대 간의 뭐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뭐 해소 그리고 그 갈등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화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군 정책들은 좀 어떻게 꾸려지고 있나요? 네, 고령 농가의 경험과 우리 청년 농업인의 실행력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예. 위탁 영농과 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해서 고령 농가의 노동 부담은 줄이고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은 낮추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아직 완성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함께 가는 농업 구조의 가능성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군수님 계속 농업 관련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푸드테크 육성 이와 관련된 군의 노력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함양 특산물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가공, 브랜딩 계획 등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양 농업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1차 생산을 넘어서 가공과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과, 곶감, 양파, 산양삼처럼 이미 경쟁력을 갖춘 특산물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이나 기능성 식품 또 체험형 콘텐츠로까지 확장해서 그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보다는 소규모 가공과 로컬 브랜드를 차근차근 키워서 우리 지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군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함양군의 지속 가능성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광 이야기로 시작했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인구, 네. 그리고 농업. 그러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어떤 구조로 맞물리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과 농업, 인구는 서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은 사람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농업은 우리 지역 내의 기반과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는 그 결과로 계속 정착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관광이 농산물 소비와 체험으로 이어지고 농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시 인구 정착으로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축이 같은 속도로 맞물려서 움직일 때 그게 제가 그리고 있는 지속 가능한 우리 함양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026년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 과제만큼은 내가 확실히 좀 풀고 가겠다 하는 게 눈에 보이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군수님? 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완성하는 것입니다. 누이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주 기반과 농업 구조 전환과 관광 정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까지 이 모든 정책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가겠습니다. 네, 행정이 주도하되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고 있는 함양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경남도민과 함양 국민에게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함양의 변화는 행정 혼자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 사람이 머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함양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함양 국민 여러분과 경남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속 가능성을 함양하는 함양군의 2026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병영 함양군수와 함께한 포커스 경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